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오늘 계단을 오르다가 잠깐 멈추셨습니까? 방 안에서 움직이다가 가슴이 답답해지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가슴 어딘가가 아주 조금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영상 지금 당장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찹니다. 계단 하나 올랐을 뿐인데 숨이 찹니다. 방 안에서 빨래를 개다가도 숨이 찹니다. 화장실을 다녀왔을 뿐인데 가슴이 답답합니다.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뭘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조금만 움직이면 숨이 차오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체력이 떨어진 거겠지.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거겠지. 좀 쉬면 나아지겠지. 그런데 오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 숨참 6개월 전보다 지금 더 자주 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60대 이후에 점점 심해지는 숨참은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예전만큼 일을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혈액이 폐에 고이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졌을 수 있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문제들입니다. 오늘 저는 60대 이후 숨참을 만드는 심장 신호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경우에 빨리 확인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내 숨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스스로 판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적으로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억지로 누르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을 때 그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신 후에 댓글에 딱 한 가지만 남겨주십시오. 숨이 주로 언제 차시는지, 계단을 오를 땐지, 아니면 그냥 앉아 있을 때도 오는지. 그 한 줄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증상을 가진 분들께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숨이 찬다고 해서 모두 심장 문제는 아닙니다. 폐 문제일 수도 있고 빈혈일 수도 있고 단순히 체력 저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심장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심장이 보내는 신호를 다른 무언가로 착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나이 탓이겠지 하고 1년을 넘기다가 처음 병원에 왔을 때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패턴, 지금 내 증상과 비슷하다면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마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신부전 초기 신호입니다. 여기서 잠깐 신부전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신부전. 이름만 들으면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신부전은 심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제 역할을 충분히 못하는 상태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장은 매 순간 온몸에 혈액을 펌프질합니다. 이것이 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또는 오랜 고혈압이나 당뇨의 영향으로 심장 근육이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약해진 심장은 한 번에 내보낼 수 있는 혈액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보내지 못한 혈액이 폐 쪽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폐에 혈액이 고이면 폐가 산소를 충분히 교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숨이 찹니다. 이것이 신부전으로 인한 숨참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신부전 초기의 숨참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찹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일상적인 활동에서 숨이 찹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빨래를 개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잠깐 걷거나 이런 것들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누우면 숨이 더 찹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다가 갑자기 숨이 막혀서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어나 앉으면 좀 나아집니다. 베개를 하나 더 높이 해야 편하게 잘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베개 하나면 충분했는데 요즘은 2개가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이 낯설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누웠을 때 폐로 혈액이 더 많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약해진 심장이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숨이 더 차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호가 있습니다. 발목이나 발등이 붓습니다. 아침에는 괜찮은데 저녁이 되면 발이 부어 있습니다. 양쪽 발이 같이 붓습니다.
심장이 혈액을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면 혈액이 다리 쪽에도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부종으로 나타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누우면 숨이 더 차지고, 저녁이 되면 발이 붓는다면, 이 세 가지가 함께 있다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부전은 초기에 발견할수록 관리가 훨씬 잘 됩니다. 약물로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증상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방치하면 점점 더 많은 일들이 힘들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부정맥입니다. 우리 심장은 규칙적으로 뜁니다. 이 리듬이 흐트러지는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너무 빠르게 뛰는 경우, 너무 느리게 뛰는 경우, 또는 불규칙하게 뛰는 경우. 60대 이후에 가장 흔한 부정맥은 심방세동입니다. 심방세동이 무엇이냐면 심장 위쪽 방, 즉 심방이 제대로 수축하지 않고 불규칙하게 떨리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왜 숨참을 만들까요? 심방이 불규칙하게 움직이면 심장 전체의 펌프 효율이 떨어집니다. 심장이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면 폐에서 산소 교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숨이 찹니다. 심방세동의 증상은 어떤 모습이냐면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또는 심장이 한 박자 빠지는 느낌이 납니다.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지거나 불편해집니다. 그 순간 숨이 차오릅니다. 어지럽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증상이 갑자기 왔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쿵쾅거리다가 10분, 20분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냥 지나갔으니 괜찮겠지. 또 오면 그때 병원에 가야겠다. 그러다 또 오고 또 지나가고 또 미루십니다. 그런데 심방세동을 그냥 두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방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면 심장 안에 혈액이 고입니다. 고인 혈액에는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혈전이 혈관을 타고 뇌로 이동하면 뇌졸중이 됩니다. 심방세동 환자는 뇌졸중 위험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 뇌졸중은 아무 예고 없이 옵니다. 가슴 두근거림이 잠깐 왔다 사라졌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 순간이 지나갔을 뿐 심방세동은 조용히 계속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 두근거림과 숨참이 반복된다면 심전도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심전도는 아프지 않습니다. 몇 분이면 됩니다. 그 몇 분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협심증 또는 관상동맥 질환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장도 근육입니다. 근육이 일을 하려면 혈액이 필요합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혈관이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는 어느 정도 혈액이 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활동을 하면 심장이 더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합니다. 그 순간 좁아진 혈관으로는 충분한 혈액이 오지 못합니다. 산소가 부족해진 심장 근육이 신호를 보냅니다. 그것이 가슴 답답함이고 조여오는 느낌이고 숨참입니다. 협심증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활동할 때 증상이 옵니다. 걷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뭔가를 들 때 가슴 어딘가가 답답하거나 조여오는 느낌이 납니다. 쉬면 몇 분 안에 나아집니다. 그리고 다시 활동하면 또 옵니다. 가슴 한가운데나 왼쪽이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나 왼팔 또는 턱 쪽으로 불편함이 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숨참과 함께 식은땀이 나거나 어지럽거나 메스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이 전형적인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슴 통증이 없습니다. 그냥 숨이 차고 피곤하고 힘 빠지는 느낌만 있습니다. 활동하면 힘들고 쉬면 나아지는 패턴이 반복되는데 그냥 체력 문제로 알고 넘기십니다. 특히 여성분들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 통증 없이 숨참이나 피로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협심증을 늦게 발견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활동할 때 숨이 차고 쉬면 나아지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이 더 진행되어 혈관이 완전히 막히면 심근경색이 됩니다. 심근경색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막힌 혈관을 빨리 뚫어야 심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활동할 때 숨참과 가슴 불편함이 반복된다면 미루지 마시고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서 내 증상과 가장 비슷한 것이 있으신가요? 영상 끝까지 보신 후에 댓글에 숫자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1번이 비슷하신 분, 2번이 비슷하신 분, 3번이 비슷하신 분. 그 댓글 하나가 비슷한 증상을 가진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심장 판막 질환입니다. 우리 심장 안에는 판막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혈액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열렸다, 닫혔다 하는 문 같은 구조물입니다. 심장에는 이 판막이 4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이가 들면서 가장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대동맥 판막입니다. 대동맥 판막은 심장에서 온몸으로 혈액이 나가는 출구에 있습니다. 이 판막이 나이가 들면서 칼슘이 쌓이고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진 판막은 충분히 열리지 못합니다. 충분히 열리지 못하면 혈액이 좁은 통로를 통해 나가야 합니다. 심장은 혈액을 내보내기 위해 더 큰 힘을 써야 합니다.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심장이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경우의 증상은 어떤 모습이냐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찹니다. 활동량이 이전보다 많이 줄었는데도 숨참이 생깁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활동 중에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막 질환의 가장 무서운 특징이 있습니다. 오래 천천히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부터 증상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이 되면 이미 꽤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진행 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판막 질환은 심장 초음파 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 이유 없이 숨참이 생겼다면 심장 초음파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릴 때 심장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을 들으신 분,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열을 앓으신 분들은 판막 질환이 더 일찍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기 전에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입니다. 고혈압으로 인한 심장 변화입니다. 혈압이 오랫동안 높으면 심장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혈압이 높다는 것은 심장이 혈액을 내보낼 때 더 큰 힘을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거운 짐을 계속 들고 있으면 팔 근육이 두꺼워지듯이 심장도 과부하가 반복되면 근육이 두꺼워집니다. 이것을 좌심실 비대라고 합니다. 근육이 두꺼워졌으니 더 강해진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면 심장이 충분히 늘어나는 능력, 즉 이완 능력이 떨어집니다. 심장이 수축해서 혈액을 내보내는 것은 잘 됩니다. 그런데 다음 박동을 위해 다시 늘어나야 할 때 충분히 늘어나지 못합니다. 심장이 충분히 늘어나지 못하면 혈액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한 혈액이 다시 폐 쪽으로 밀립니다. 폐에 혈액이 고이면 숨이 찹니다. 이것을 이완성 심부전이라고도 합니다. 수축 기능은 괜찮은데 이완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이 경우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혈압을 오래 갖고 계신 분들에게 많습니다. 숨참이 활동할 때뿐 아니라 쉬고 있을 때도 올 수 있습니다. 누우면 숨이 더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로감이 심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힘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혈압 수치는 어느 정도 조절되고 있더라도 이미 심장에 구조적인 변화가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혈압 수치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심장 초음파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시고 최근 숨참이 생겼다면 혈압 관리를 잘 하고 있더라도 심장 상태를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심부전 초기. 심장이 혈액을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면서 폐에 혈액이 고이는 경우입니다. 누우면 숨이 더 차고 발이 붓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찹니다. 둘, 부정맥, 특히 심방세동.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서 숨참과 두근거림이 오는 경우입니다. 증상이 갑자기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뇌졸중 위험이 동반됩니다. 셋, 협심증 또는 관상동맥 질환. 심장 혈관이 좁아져서 활동할 때 가슴 답답함과 숨참이 오는 경우입니다. 쉬면 나아지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넷, 심장 판막 질환. 판막이 좁아지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숨참이 오는 경우입니다. 오래 천천히 진행되다가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섯, 고혈압으로 인한 심장 변화.
오랜 고혈압이 심장 구조를 바꾸면서 숨참이 오는 경우입니다. 혈압 수치가 조절되고 있어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하시면 될까요? 먼저 패턴을 관찰하십시오. 언제 숨이 차는지, 활동할 때인지, 쉬고 있을 때도 오는지, 누우면 더 심해지는지, 가슴 두근거림이 함께 오는지, 발이 자주 붓는지. 이것을 기억해 두시거나 간단히 메모해 두십시오. 병원에서 이 정보가 있으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경우는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숨이 심하게 차고 가슴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 숨참과 함께 식은땀이 나고 어지러운 경우, 입술이나 손끝이 파래지는 경우, 팔이나 턱 쪽으로 통증이 퍼지는 경우, 이것은 즉시 응급실을 가셔야 합니다.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증상이 반복된다면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심전도 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 이 두 가지는 아프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검사들로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중 상당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십니다. 괜히 갔다가 뭔가 나오면 어떡하나 싶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면 그때부터 관리하면 됩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관리가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안심이 됩니다. 가지 않고 모르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잠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숨참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들 나이 들면 이러는 거 아닌가? 나만 이런 게 아닌데 뭘? 특별히 더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심장 질환은 특별히 더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크게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심부전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응급실에 오는 분들 중에 사실 몇 달 전부터 좀 이상했는데 그냥 넘겼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오면 치료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오셨으면 훨씬 더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숨참은 활동할 때만 오는가, 쉬고 있을 때도 오는가, 누우면 더 심해지는가, 가슴 두근거림이 함께 오는 경우가 있는가, 발이 자주 붓는가,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가, 6개월 전보다 지금 숨참이 더 자주, 더 가볍게 움직일 때도 오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이미 오늘 말씀드린 내용 안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변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찬다면, 누우면 숨이 더 차진다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한 일이 반복된다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확인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이것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숨이 주로 언제 차세요? 계단을 오를 때인지, 그냥 앉아 있을 때도 오는지, 아니면 밤에 누웠을 때 더 심해지는지 댓글 한 줄이면 됩니다. 제가 직접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증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증상으로 걱정하고 계신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가슴 두근거림, 그것이 그냥 두근거림인지 아니면 확인이 필요한 신호인지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